이렇게 올려놓고 얘랑 트랩을 써서 맞춰놓고 이쪽 실장님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뭐야, 이렇게 일찍 나와 있었어? 네. 한 잔 마셔봐.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와 있어? 아니, 실장님이 토요일 주말 아침에 불러내셨잖아요. 토요일 날 해야지. 주중엔 또 바쁘니까. 아니,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끝나고 만나. 어? 여자친구도 없잖아, 너. 있나? 있어요. 아, 있어? 그럼 끝나고 만나. 여자친구 너무 아침부터 만나면 그 여자친구도 피곤해, 힘들어해. 혹시 일과 사랑 밸런스 게임에는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일과 사랑? 사랑 같은 일. 어떻게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근데 좀 이번 주 너무 바빴던 것 같아. 이번 주 계속 새로 들어가는 현장들도 좀 있었고, 그 현장에 좀 내가, 좀 붙어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다 한 주 지났네. 아, 그래요? 일단 오늘 가자. 실장님, 응, 오늘은 일용직 사무소에 대해 좀 이야기 좀 할 건데, 응. 혹시 일용직 사무소는 뭐 집 근처 아무 곳이나 가도 되는 건가요?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거는 뭐 사실 일용직 사무소는 각 지역마다 다 있어, 전국에. 각 지역, 뭐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뭐 무슨 동,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 안에서도 뭐 안산, 성남, 뭐 안양, 수원, 뭐 거기 쳐가지고 나오는 워낙 많은 인력 사무소들이 있기 때문에 집 가까운 데 일단 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인력 사무소는 뭐 여기저기 자기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니까 뭐 정해진 곳은 없어. 그 때문에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질문이 좋은 인력소? 좋은 인력소의 기준을 그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인력 사무소에 그 출력을 요청하는 어떤 그 고용주들의 어떤 오더가 좀 제일 첫 번째로 많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결제. 어쨌든 인력 사무소에 나가서 그날 일을 하고 그날 일당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일당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날 수익이 바로바로 결제가 딱딱딱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 사무소에서도 결제 받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뭐 시공업체에서 뭐 설비 기공 한 명 불러주세요, 뭐 미전공 불러주세요 했었을 때 그거를 불러놓고 그날 일을 다 마쳤어. 근데 그날 최대한 가능하면 바로바로 결제를 이제 사무실로 보내야, 인력사무소로 보내야 인력사무소에서 그날 일했던 작업자에게 돈을 붙여준단 말이지. 근데 그게 늦어지면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되게 스트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력사무소에서도 중개할 때 그 출력을 요청했던 그 회사에다가 결제 좀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어떤 그런 관리, 그런 것들이 좀 잘 요청을 하고 돈을 바로바로 칼같이 받아내서 일했던 작업자에게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거.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첫 번째, 무조건 일이 많아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제가 칼같이 그날 일했던 작업자에게 결제가 나갈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 조사를 해보니까 기초 안전 교육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건가요? 그 지금 이야기했던 게 정확한 명칭이 건설기초 안전교육증인데, 그거는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하면 그 자격증이 이제 발급이 되는 거지. 진짜 신축 아파트나 뭐 상가 건물 짓는 큰 건설 현장 같은 데 갈 때는 그 건설기초 안전교육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발급 받아 놓으면은 자기가 나갈 수 있는 현장들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낫지. 근데 뭐 보수공사라든지 이제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 업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런 큰 건설 현장이 아닌 데서는 그게 필요하진 않아서 굳이 없어도 되긴 해. 그러면은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챙겨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안전은 사실상 이제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개인한테도 스스로에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전화, 첫 번째 안전화, 신발, 그리고 안전모, 그리고 이제 뭐 작업 조끼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안전화랑 안전모, 그리고 이제 이 바지 같은 데 보면은 바지가 이렇게 좀 펄럭펄럭이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각반이 있어. 야광 밴드처럼. 그거를 차면 기본적으로 딱 필수적인 이제 요소가 복장이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건설 현장 가면 다 볼 거야. 모자 안전모 쓰고 이 발목에다가 야광 밴드 차고 안전화 신고. 그거는 필수적으로 다 되는 거야. 인력사무소에 도착을 했다는 가정하에 거기 가서 어디 가라고 이렇게 뭐
명령을 요청을? 받잖아요. 예. 그럼 그거 뭐 좀 별로 너무 멀거나 가고 싶지 않은 현장이면은 제가 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나요? 이제 막, 이제, 처음 이제, 인력사무소 가서, 네. 딱 첫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첫 나가자마자, 네. 이 현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멀어서, 네. 가기 싫다. 네. 그럼 그 길로 집으로 가야지. 그 길로 쭉 나가서 집으로 가면 돼. 뭔가 그러니까 쇼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글쎄, 이번에는 작업 현장에 도착해서 반장님 일하는 분을 찾아서 일을 받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현장 도착해서 작업 지시를 누구한테 받느냐? 네. 일단은 가면, 그러니까 반장님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뭐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기술자를 그냥 반장님이라는 이제 호칭으로 통칭을 해서 불러. 네. 그리고 그 현장의 현장 현장 책임자나 작업 지시를 하는 그런 고용주, 그날에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작업 지시를 받으면 돼. 그리고 보통 인력사무소에서 그날 가서 누구한테 전화하세요라고 그 전화번호를 문자로 다 찍어줘.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분이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럼 나한테 내가 이제 전화를 해갖고 오늘 뭐 어디 인력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오늘 할 일 이겁니다. 이거 해주시면 돼요. 라고 작업 지시를 바로 해줘.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인데 곰빵 같은 일을 배정받으면은 이거를 제가 소화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는 곰빵 같은 일을 절대 배정을 안 해주지. 곰빵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나갈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래도 곰빵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그 무거운 뭐 시멘트라든지 자재 이런 것들을 막 자기가 직접 몸으로 다 옮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뭐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웬만하면 잘 안 맡기지.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곰빵 거기 현장 나가세요 이렇게는 안 해. 아니 반대로 일용직 사무소에 어떤 근무자를 보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미장 기공 한 분 부탁드려요. 아니면 미장 조공하실 분 한 분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현장 주소 남겨주고 내일 몇 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거기서 알아서 그 인력사무소 소장님이 보내줘. 근데 이제 보통 인력사무소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차가 좀 있는 편이야. 똑같은 기공이어도 기술의 편차가 이게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복불복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좀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반장님들을 이제 한마디로 지명한다고 하지. 지명해서 그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 스케줄 될까요?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스케줄이 된다. 그럼 그분 보내주세요 하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보통 기공이랑 조공을 나누는 뭐 근무 연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나도 참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연수 차이가 아니라 일단 기공은 이제 진짜 기술적인 부분을 딱 담당하는 부분이고 조공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그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는 일을 하는 분들을 조공이라고 불러. 근데 보통 처음에 조공, 그 다음에 뭐 준기공, 기공이랑 이제 조공 사이에 준기공 정도, 그 다음에 기공 이렇게 뭐 세 단계로 나눠서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딱 정해진 어떤 체계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 기공, 너는 뭐 중기공, 너는 조공 이렇게 나누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어느 정도 되면 저는 뭐 기공 정도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인력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나왔을 때 기공이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일을 해보면 와 이거는 기공이 절대 될 수 없는 실력인데 기공으로 왔네? 라고 놀라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또 반대로 조공이라고 왔는데 이분은 뭐 기공이 할 만한 일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잘 하시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지. 현장에서 도착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다른 반장님들이 기가 세신 것 같은데 좀 기에 안 눌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가 세신 반장님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불리한 조건이잖아. 뭐 기싸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기가 센 반장님들도 일부 있지. 뭐 기가 세다는 게 이제 뭐 사람마다 정의는 다르겠지만 뭐 좀 이제 파이팅 있게 야 뭐 갖고 와 이거 빨리빨리 안 해 막 이렇게 좀 몰아치면서 뭐 얘기하고 작업 지시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냥 군대랑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군대를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뭐 민방위 다 끝나고 이랬지만 군대 다시 가면 솔직히
잘할 자신 있잖아. 이병으로 만약에 절대 이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 이병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막 어리버리 까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병장이 뭐 시켜도 막 그냥 주눅 들어도 내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하고 그냥 내 속으로는 전혀 기죽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군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당연히 초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냥 그러면 그냥 큰 소리로 아 죄송합니다 다시 갖고 올게요 그래서 막 빠릿빠릿하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굳이 그분들도 막 더 기죽이려고 안 하고 어차피 아 저 친구는 초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하네 최선을 다해서 하네 이런 걸 하면 굳이 그 사람한테 막 기죽이거나 야 막 나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입영 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겠다라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굳이 막 싸워서 막 저분을 이기려고 내가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실장님은 어떻게 보면 고용주 입장이기도 하시잖아요. 혹시 일용직 근무자랑 뭔가 기싸움 해가지고 뭐 도망가거나 뭐 싸우거나 뭐 그랬던 적은 있으세요? 도망가거나? 내가 처음에 이제 일용직으로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맞닥뜨리거나 이렇게 좀 마주할 때 나도 그때는 되게 처음이고 어설프고 막 뭔가 어릴 때였으니까 막 기에 눌리면 안 돼 이래서 막 뭐가 반장님이 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오신 분이 뭐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이 있으면 막 나는 그걸 꺾으려고 막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다지 지혜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잘 내가 반장님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다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걸 내가 무조건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옛날에는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내가 최대한 좀 이렇게 반장님 좀 해주세요 뭐 의견은 다른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냥 그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제 말하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도망이나 추노 도망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왜냐면은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서로 뭐가 안 맞거나 일이 너무 힘들다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나는 차라리 그날 일을 어쨌든 끝을 내야 고객한테 그 다음 스케줄에 대한 것들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냥 좀 그러면 오늘 좀 늦게까지 해서라도 좀 끝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선 좀 끝내는 편이야. 왜냐면 또 굳이 거기서 싸워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요청한 거에 대한 스케줄을 맞춰주는 거고 마감을 짓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냥 힘들다 그러면 도망가지 마시고 이거 좀만 저희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좀 오늘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는 편이지. 그리고 한 예로 예전에 어떤 현장에서 이제 그 화장실 안에 뭐 일부 몇 개 조적을 쌓고 안에 이제 미장을 하는 작업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날 이제 현장이 여러 군데니까 우리가 인력사무소에서 어떤 미장 반장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딱 오자마자 처음에 딱 현장 도착하자마자 내가 작업 내용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니까 이거 하루 안에 못합니다. 이거 이틀에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거의 이 비슷한 일을 다른 이제 반장님 말고 다른 반장님들이 오셨을 때 다른 현장에서도 거의 하루 만에 다 해주셨는데 이게 왜 뭐 때문에 이틀씩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뭐 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일 자체가 절대 하루에는 끝날 수가 없대. 하루 하고 뭐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뭐 벽돌 쌓고 그 다음에 말렸다가 그 다음에 또 미장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글쎄요 벽돌을 막 높이까지 쌓는 게 아니라 요만큼 바닥만 조금 쌓고 하는 건데 그게 어려울까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된대. 그래서 뭐 거기서 도저히 안 된다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제 고객은 오늘까지 무조건 이 작업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러면 돌아가시라고. 그럼 못하겠다고 그분이 하셔서 그럼 못하시겠으면 이거 하루 만에 못하시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간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가시고 이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 하고 그날 그냥 내가 했어. 그냥 그 조공으로 온 이제 뒷일 봐주시는 분이랑 내가 그냥 그날 다른 현장 다 일단 스톱시키고 가야 되는 뭐 미팅이나 이런 거 취소하고 그냥 내가 다 미장하고 그날 하루에 다 끝냈어.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끝냈던 그런 경험이 있지. 그냥 못한다 그러셔서 가시고. 시장님, 그 오프라인 말고
혹시 온라인 쪽으로도 일을 구할 수 있나요? 아, 인력사무소 같은 개념으로. 맞아. 요새 보면 몇 년 전부터 그 인력사무소가 이제 다 오프라인에 있잖아. 외부에 사무실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게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그 플랫폼처럼 어플이 엄청 많이 생기고, 요새는 뭐 당근 그런 일을 구직하는 어플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가지고 직접 혹시 사람 안 구하시나, 아니면 저 일용직으로 뭐 시간 될 때 일하고 싶은데 불러주세요 라고 뭐 자기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우리 회사에 DM을 보냈던 친구 중에 우리 회사에서 와가지고 몇 번 일을 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게 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냥 기존에 있던 인력사무소 그냥 전화 통해 가지고 나가고 일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이쪽 업계에 좀 나이 젊은 분들은 되게 많이 그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인력사무소 구인구직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부분에서는 그 깔끔한 것 같아. 굳이 전화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몇 월 며칠 무슨 일 할 거고, 뭐 기공 얼마 필요합니다, 뭐 그날 단가는 얼마입니다 딱 올려놓으면 거기에 그냥 댓글이 저 가능합니다, 저 가능합니다, 이거 딱 하면 그 사람이 연락해갖고 딱딱딱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편하지, 어떻게 보면. 실장님, 식사하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식사하러 오늘은 이제 너가 이제 현장에서 현장법을 많이 안 먹어봤잖아. 뭐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야? 라면? 뭐 면 종류겠지. 그래서 오늘은 뭐다? 짱깨다. 짜장면이에요? 그렇지. 난 짜장 보통 먹을 거야. 너는? 전 볶음밥이요. 뭐? 볶음밥이요. 난 짜장 보통 먹는다니까. 통일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짜장 보통을 먹을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너는 뭐 먹을 거야, 그래서? 새우볶음밥이요. 뭐라고? 새우볶음밥. 볶아버릴까 보다. 어우, 맛있겠다. 실장님, 실장님 보통 뭐 자기계발서나 뭐 성공의 책 이런 책 많이 읽으시던데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뭐 감정이나 습관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뭐 그런 질문은 사실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나 같은 경우는 나도 옛날엔 그러지 못했어. 사실 예전에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실행을 잘 못했던 사람이야. 그렇다고 지금은 완벽하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달라지게 하려고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딱 나는 기한을 정해. 나 뭐 하루 아니면 이틀 아니면 뭐 5분 10분 딱 이때까지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무조건 뭐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딱 시간을 뭐 10 중에 딱 하나, 2개 정도까지만 시간을 정해서 딱 내가 생각하고 나머지 8은 무조건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실행하는 거의 비율을 거의 80%에서 90%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